절대 전략 넘어가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기수입니다. 네, 물론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코스닥에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. 빨간불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미국 증시와는 온도 차이가 꽤 있네요.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시선을 좀 빌려보겠습니다.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. 네, 테이퍼링 눈치 보기 이렇게 한마디 잡았습니다. 눈치 보기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눈치 보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장 시작 이후에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요.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초반에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200개가 안 됐었는데 지금 600개까지 이제 올라갔고 하락 종목 수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지금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미리 좀 빠졌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해 가지고 시작한 이후에 지수 양봉을 내면서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은 뭐 테이퍼링에서 자유롭게 미리 빠졌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확실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뭐 불확실성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올라가는 상승하는 부분에서 너무 앞으로의 방향성과 또 상승의 연속성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글로벌 이슈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장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체크 포인트들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펴봐야 될 부분들 알려주세요. 예,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지긴 했는데 7월 FOMC 회의록에서 이제 그 연내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죠.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지긴 했지만 그 빠진 폭이라든가 테이퍼링 뭐 불안감에 의해서 빠졌다면은 적어도 뭐 2% 이상 빠졌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빠졌고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1.3% 밑에서 또 마감을 했어요.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. 그래서 한편의 시각으로는 이번 테이퍼링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시장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다. 아직까지 뇌관에 불이 확실히 붙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터지지 않은 거지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다라는 이제 시각 같은 것들 두 가지 시각이 다 같이 공존을 하고 있죠. 네, 그래서 이제 과연 어느 쪽으로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저는 이제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1.4% 이상으로 올라가는지를 계속해서 살피시는 게 좋다. 올라간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시장에 줄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포트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무게 중심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번에는 견딜 수 있다와 이번에도 굉장히 큰 발작이 있을 거다라는 두 개의 의견 중에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는지를 국제금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이제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달성이 됐다.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거의 달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그 주간 신규 수협 순항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락을 해가지고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젯밤에는 좀 참았지만 오늘 또 이제 어떻게 미국 시장이 또 움직일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실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죠. 방향성이 없고 주도주가 없습니다. 지금. 그리고 시장이 과연 전체적으로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 이슈 속에 얼마나 어떤 강도로 휘말릴지 아니면은 견딜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방향성 없는 장세 속에서는 어쩌면은 이제 뭐 대선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들 쪽에서
더 시세를 좀 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중이고 뭐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하반기에는 시장과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은 뭔가 좀 대선 테마 쪽에서 또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대안 섹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조금 이제 요즘에 이제 대선 테마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. 지난번에 한번 시세를 줬다가 대선 테마장이 끝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예비 시장이었고 이제 본 시장이 곧 올 걸로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좀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, 지금은 1.2%대인데 1.4% 상단 뚫는지 여부, 그리고 꾸준히 발표되는 미국에서의 고용지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또 숙제를 내주시네요. 그렇다면은 시장이 테이퍼링 국면으로 들어간다면은 뭔가 전략의 변화도 필요할 텐데요. 이럴 때 포트는 어떤 종목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? 네, 일단은 이제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그 이슈로 들어가게 된다면 성장주가 좀 불리할 테니까 아무래도 성장주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. 특히나 이제 요 근래에 많이 올랐던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는 밸류가 상당히 좀 높아진 거 있습니다. 물론 뭐 실적은 계속 상승한다 할지라도 상승 주가는 선행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방어주들 비중을 조금씩 이제 늘리시는 게 좋은데 방어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이제 테이퍼링 이후엔 또 금리 인상도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 그 포트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통신주 같은 이제 내수주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이제 포트 방어군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길게 본다면은 지금 굉장히 쌉니다. 뭐 삼성전자도 싸고 SK하이닉스도 싸고 기타 뭐 장비주, 소재주 다 싸거든요. 그래서 물론 뭐 시장 흔들리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실적으로 봤을 적에 나중을 생각을 한다면은 들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그럼 반도체 같아요. 비메모리라든가 또 DDR5 이런 쪽들은 지금 뭐 쌀 때 사놓으시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선 테마들 중에 정책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. 원전 테마라든가 또 이제 건자재, 건자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느 당에서 하든지 간에 부동산 공급 정책 얘기는 할 거기 때문에 건자재들 이런 테마들 쪽으로 해서 많이 빠져 있을 때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좀 전에 이쪽 성장 섹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또 시장의 방어적 역할을 해줄 만한 종목을 담자 얘기해 주셨는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직후에 오늘 증시잖아요. 근데 반응이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. 성장 섹터인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더 강하고 경기 민감 섹터주들이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. 이 차이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예, 그거는 이제 뭐 어제 미국 시장이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안 올랐고 또 미국 시장의 이제 하락폭이 시장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 또 이제 미국 아시아 선물 시장도 지금 이제 강보합권이거든요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날 때 이것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니다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더 방어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아직까지 리스크가 확인이 안 됐다 그리고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에서 성장주는 비중을 축소를 해주고 그리고 더 빠지는 구간에서 방어주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만의 변칙적인 움직임 따라서 지금이 빠져나올 타이밍으로 판단을 해주시네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